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영어의 덕을 참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제가 이런저런 다양한 직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여러 외국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영어 하나 잘하는 덕 아니었나. 무엇보다도 제가 영어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정말 톡톡히 영어의 덕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나 한번 찬찬히 되짚어 봤더니 저는 정말 평생에 딱 한 가지 영어 공부법밖에 쓰지 않았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그 많은 영어 공부법들 다 일리가 있고 맞는 이야기이지만 최소한 저는 정말 딱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냥 만나는 문장마다 다 외웠어요. 중학교 처음 알파벳을 배워서 영어를 익히는 그 순간부터 졸업을 하는 그 날까지 제가 만나는 모든 문장들은 다 암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외우면 좋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신하건대 저의 암기력은 대한민국 평균 이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암기에도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을 잘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도 문장 통 암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중에 학교에 내신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신 시험은 시험 범위도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문장을 그대로 적어야 하는 그런 시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암기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따지고 끊어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통째로 암기하는 편이 더 속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건지 이제 저랑 같이 좀 차근히 짚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토끼, 종이 접기 해놓은 토끼가 있습니다. 참 잘 만들었죠. 앞다리, 뒷다리, 엉덩이 근육까지 정말 종이 접기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제 종이 드릴 테니까 접어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못 접죠. 그런데 제가 자, 이제 종이를 세로로 반 접으시고요. 다시 반 접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 반 접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저를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토끼의 모양이 완성되어 있겠죠. 이건 가능합니다. 문장 암기도 마찬가지예요. 긴 문장을 주면서 이거 외워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종이 접기를 하듯이 가장 기본 틀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면 부담 없이 저절로 외워졌네 라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지 저랑 같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기본 뼈대를 찾으세요. 자, 기본 뼈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우리의 영원한 영어 공부의 벗, 사전이 있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단어에 대한 기본 뼈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본 뼈대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살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대부분의 어학학습용 교재로 나온 것들은 뒷면에 보면 우리말 해석이 주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 확인 단계로는 그 우리말 해석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문장을 영어로 다시 옮길 수 있다. 저는 이게 이제 암기된 것의 기준으로 봤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외운 거를 내가 다음 날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그게 암기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글을 하나 다 읽었으면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필휘지로 써나갈 수 있어야 다 외운 거죠. 이렇게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시던데, 그러면 질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은 딱 5문장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5문장까지 내가 우리말을 보고 복원해낼 수 있으면 그건 외운 것. 6문장 넘어가면서부터 첫 문장이 좀 덜 기억난다 한들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게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방법으로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know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뼈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know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알다.
자, 일단 요 뼈대는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expect란 단어도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뼈대가 나와 있습니다. expect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대하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어있던 자리를 단어로 메워볼게요. Professors know that. 교수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요? Students expect them to give. 학생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걸. 뭘 예상하죠? 자신들이 줄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걸 교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이 오늘 날 뭘 주실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걸 교수들 자신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xpect them to give. know that 이라는 구문이 그대로 쓰였구나. 뭐 이 정도는 부담 없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살을 찌워 볼게요. 자, 근데 주다라는 말은 뭘 주는 건지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뭘 주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볼게요. An overview of the course. overview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걸 개관이라고 해요. 이 과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그 과목의 개관을 제공해 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그 과목에 대한 개관을 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길게 언제 이런 예상을 할까? 교수님이 나에게 오늘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설명해 주시겠지? 이런 예상을 언제 할까? 그 언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넣어볼게요. 언제입니까? On the first day of class. 수업 첫날. 보통 첫날 이런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 우리가 전체 문장을 다 읽어본 셈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어봐요. 교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업의 첫날 학생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걸요. 뭐를? 자신들이 그 과목에 대한 전체 개관을 제공해 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재 뒤편으로 부지런히 넘기면 이제 이렇게 우리말이 나온다고요. 자, 우리말을 보고 압도되지 마십시오. 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처음 시작이 뭐였죠? 교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였잖아요. Professors know. 그리고 know는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that이라는 구조를 취했었죠. That. 자, 뭘 알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예상하고 있다. Students expect. 근데 expect란 단어는 누가 뭐를 예상하는지 뒤에 투부정사를 썼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설명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m to give. 자, 근데 뭐를 설명해 줘요? 전체적인 개관을. 그래서 개관이 overview였었지. overview of the course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한 덩어리 빠뜨렸죠. 수업 첫날에 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on the first day of class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입으로 쭉 이야기해보고 손으로 혹은 한번 적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과 맞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Professors know that on the first day of class, students expect them to give an overview of the course. 내가 한 거랑 맞았구나. 혹은 어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 그 부분 다시 이렇게 하시면서 요거 이렇게 표현했네. 내가 이 부분을 놓쳤네. 라고 캐치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한 문장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기본 뼈대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자, 하나 더 도전해 볼까요? train이란 단어도 무조건 기차 그러지 마시고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train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가 뭘 하도록 훈련을 시키다. 이제 요게 train이란 단어의 뼈대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eward란 단어는 보상을 해주고 보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reward somebody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주다. 이제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동사의 기본 뼈대를 알고 있는 것이 문법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대를 일단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자, 살을 붙여봅시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train, 아까 누구누구가 뭐 하도록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었는데 organizations, 조직이 주어네요. 조직이 일꾼들을 갖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도록? to perform, 뭔가 일을 막 해내도록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reward them,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어요? 당연히 잘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for good performance, 잘한 수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만큼 해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실제 시험에 등장하는 문장들이 사실 이 길이보다는 훨씬 길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뭐 어떤 조직인가 봤더니 formal organisations래요. 그러니까 그냥 조직이 아니고 공식적인 조직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train workers to perform their jobs. 자, 뭐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했나 봤더니 자기들의 할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더 길어져서 감당 못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조직들은요,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공식 조직이라고 했는데 사실 와닿지 않았죠. 공식 조직은 뭐야? 비공식 조직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such as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공식 조직의 예로 여기서 뭘 제시했어요? Multinational Corporations라고 해서 이게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과 같은 그런 공식 조직들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쭉 이어봤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라는 건지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어요. In a certain way,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회사가 원하는 방식이 있겠죠.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특정한 방식으로 라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봄직한 그런 이제 긴 길이의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문장들 끊어읽기 하고 바쁘게 이제 넘기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서술형 평가 혹은 조금만 의외 부분을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해내지를 못했었죠. 근데 이제는 완전 철저하게 우리말까지 보면서 거꾸로 복원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조직이 주어였는데 organizations. 근데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같은 거였죠.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준대요? 훈련을 시켜준다. 훈련시키다. train 투부정사 썼었잖아요. 그래서 train workers to perform. 자, 근데 이 근로자들이 뭐 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해내도록 훈련을 시켰잖아요. To perform their jobs in a certain way.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상을 해줬죠. And reward them. 근데 뭐에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For good performan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저처럼 끊어서 한번 옮겨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맞다. 요거 요렇게 표현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단계가 뭡니까? 쭉 적은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Formal organizations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rain workers to perform their jobs in a certain way and reward them for good performanc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기도 하고 나는 왜 빨리빨리 안 되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저도 그냥 대한민국 교실에서 전형적으로 교과서 가지고 문제집 가지고 영어 공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대학교 영어 전공을 하기 위해 이제 진학을 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원어민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났던 원어민 교수님이 이제 제가 처음 마주했던 외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되더라고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쵸? 저는 이미 머릿속에 수많은 문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고 글이 되기 시작하니까 영어가 이렇게 따로 말하기 학원 다니고 따로 글쓰기 학원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참 힘들게 공부하는구나. 사실은 하나로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3문장 정도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upset이요. 이렇게 화가 난 이런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화나게 하다라고도 쓰여요. 이런 건 사전에 찾아봐야 아실 수 있겠죠. 자, correct도요. 옳은 이란 뜻도 있지만 correct something 하면 뭔가를 바로잡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을 익혔으면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anger, 화라는 것이 can upset employees, 누구를 화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누구를 화나게 하는지가 좀 길 뿐이에요. 직원들, family members, 가족들, 그리고 friends,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막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not correct the situation, 상황을 바로잡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화라는 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는 있지만 상황을 바로잡진 못한다 이거네요. 자, 여기까지도 참 좋은 문장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얼핏 문법 용어 정복편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얘가 하는 기능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that criticism causes, criticism이 비판이니까 그냥 분노가 아니고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분노. 그것이 직원, 가족, 친구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correct the situation, 상황을 바로잡진 못해요. 어떤 상황인지 또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붙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Which is a problem.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해석을 다 챙기셨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한 단계 정도 더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번역에 그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번역을 하는 것과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속뜻을 알아서 정말 어린 아이를 붙잡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랑은 사실 이해의 깊이가 정말 다르거든요.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분노라는 건 뭡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되죠. 근데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죠. 내가 비판을 해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지만 하지만 이게 상황을 바로잡진 못해요. 정작 사람들이 비판을 듣고 화만 낼 뿐이지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으로 고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 아니었을까? 라고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말 보고 복원하는 일만 남았네요. 비판이 일으키는 분노는 생각나십니까? 그쵸? The anger that criticism causes, 종업원, 가족 구성원, 친구들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Can upset employees, family members, and friends. 그러면서도 여전히 상황을 바로잡지는 못해요. And still not correct the situation.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Which is the problem.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쭉 이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복원이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전에 the problem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a problem으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미세하게 틀린 부분들을 잡아가시면서 영어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감을 익혀가실 수 있는 겁니다. The anger that criticism causes can upset employees, family members, and friends and still not correct the situation, which is a problem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일단은 문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성분들을 조금씩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확장한 뒤에 우리말을 보고 다시 영어로 복원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그런 공부법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한 이 문장 통암기법으로 여러분이 정말 해석도 하고 암기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고 나서 lead라는 동사가 어떤 기본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서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뼈대에 살을 붙여 확장해 보시고 다시 암기하는 방식으로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